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 글로벌 상황하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6월 23일 시장 경제 기반의 수요 관리 활성화 반이라는 또 정부의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수요 관리, 무탄소 전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정착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의 소견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셨다시피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21세기 들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격변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다가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의 국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다. 스플라이 사이드가 붕괴가 된 부분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석유뿐만 아니고 석탄, 그다음에 LNG,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 같은 경우에 2000년 대비 2001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5월에 2000년 대비 거의 260%, 270% 이렇게 상승을 했고 석탄은 한 67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영향이 크죠. 그래서 한 981% 이렇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은 EU 전력 시장입니다. EU 전력 시장이 과거 도매 전력 시장 가격인데 메가와트 아워당 한 30유로, 40유로 하던 게 지금 250유로, 300유로까지 이렇게 이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도매 시장 가격 상승은 또 소매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이 50% 내외 이렇게 이제 인상되는 상당히 큰 위기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금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도매 전력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50원 정도 하던 게 킬로와트아워다 5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2022년 4월, 5월에는 200원까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격변기,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 경로를 마련할 거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이라든지 2030년 NDC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 단 경로와 수단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고민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신재생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신산업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국내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거냐라는 또 부가적인 추가적인 숙제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일본, 한국, 전부 다 지금 2022년 들어가지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경로를 최적 경로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임을 간단하게 이제 원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과거 대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미국 뭐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단기 동안에는 천연가스, LNG가 안정화될 때까지 대체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분하고 수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U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목표량을 기존의 탄소 중립 경로 대비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한 2배 이상 재생에너지, 태양광, 해상풍력, 그다음 풍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0배 정도의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약간의 이제 고장 정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기존의 원전 70% 의존도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대안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 대한 적극적 고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EU 다 마찬가지 형태로 신재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측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신재생과 원전의 무탄소 전환에 대한 프로모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요 측에 또 상당한 신호를 줘야 되겠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에너지 효율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하고 국정과제는 6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지금 계속 공청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간단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믹스를 탄소 중립을 만족하고 에너지 상향을 하는 에너지 믹스를 구현을 하되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요 효율화를 가져오는데 시장 기반으로 하겠다. 기존의 규제나 인센티브 기반보다는 시장 체계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화를 하겠다.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고용 창출, 또 새로운 성장 동력 도출, 이런 부분을 하고, 당연히 자원의 안보 부분도 상당히 가중치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국정과제 3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원전의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의 폐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정과제가 국정과제 20일 해가지고 에너지 안보의 확립,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창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탄소 중립 산업 포럼하고 좀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을 하자라는 게 이 국정과제 20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잠깐 살펴보면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조정, 이 부분이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수립, 이 부분은
수소,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에너지 안보 부분을 기존의 공공 부분에서 민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시장 창출의 형태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 꼭지를 이렇게 보시면 민간 중심 해외 자원 산업 생태계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 이거는 태양광 풍력 산업의 고도화,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의 지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수소 산업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 ESS,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전력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VPP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력망 시장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규제 가버넌스, 즉 정기위원회의 독립, 그 다음에 요금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부분도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복지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 86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의 이행 방안을 어떻게 이제 마련할 거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가자. 단 녹색 산업 기반으로 녹색 투자와 그 다음에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중심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 큰 이 국정과제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는 탄소 중립 이행 방안 조정, 탄소 무역 장벽 대응, 그 다음에 지역 국민 탄소 중립 실천, 이거는 비해비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노미, 녹색 분류 체계 보완, 녹색 산업 기술 육성, 이렇게 세부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시장 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이 6월 23일 딱 일주일 전이네요.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 소비국인데 아주 저효율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OECD 36개국 중에서 효율 순위가 한 33위 정도 됩니다. 아주 효율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거냐, 혹은 산업을 육성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 효율화 종합대책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에너지 소비의 62%가 산업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가 수송, 가정, 빌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업 부분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분의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탄소 중립이라든지 NDC 상향 부분에 대처하기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수요 효율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 요금이 너무 낮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추진할 인센티브와 동인이 없다. 그 다음에 제도하고 시스템이 상당히 현재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진화할 거냐에 대한 시장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꼭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대응이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뭘 중점적으로 하는가 하면 배출권 구입의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신재생 보급과는 약간 괴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빨리 방향을 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화 종합 대책을 보면 여기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2,200만 TOE 전력 수요, 에너지 수요를 감축을 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원자는 원 단위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2020년 대비 18% 감소, 즉 효율은 18% 증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 방안을 여기 3-4개 꼭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그린 산단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단의 수요 측 효율뿐만 아니고 공급 측 분산형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저번 주에 나왔다시피 에너지 캐시백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기건축물에 대한 효율 목표 관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 부분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효율 부분이 이제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지능망, 지능형 교통망의 구축,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 이런 부분들이 수송 부분의 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 체계 이런 부분은 신산업으로 어떻게 ICT 융합형으로 가져갈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작년에 나온 IEA의 탄소 중립 마일스톤입니다. 이 마일스톤도 아마 올해 내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무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건물, 수송, 산업, 전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행동 변화가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부분 수소 부분하고 아래 바탕에 있는 CCUS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좀 상세한 부분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 부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 기술로 되지 않는다. 밑에 맨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기존 기술뿐만 아니고 신규 기술 거기에는 수소, 바이오, CCUS 뭐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왼쪽에 아래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붉은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 에너지 측의 최종 소비를 22%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감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3-4개의 항목을 IEA는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에너지 효율 부분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화, 그 다음에 소재 혁신, 행동 양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는 22%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전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궁극적으로 비전력 부분의 에너지 수요를 전력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하는 게 탄소 중립의 핵심 방안인데 그 핵심 방안에 대한 공급의 증가, 그 공급의 증가는 신재생의 증가, 원자력의 증가, 그 다음에 송전망의 증가, 배터리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게 이제 미래 우리의 숙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IEA 자료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면 2050년에 전기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면 신재생이 재생에너지가 한 88%, 그다음에 나머지 저탄소 에너지원이 한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저탄소 에너지원은 CCUS, 원자력, 수소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숙제가 전력 산업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전력 산업의 기술적인 숙제는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부분의 간헐성, 원자력의 경직성을 이렇게 보완을 할 거냐. 그는 유연성 자원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 유연성 자원의 적극적인 확대는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수요 반응, 디맨드 리스판스, DR, 그다음에 수소 자원, 이런 부분들이 유연성 자원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송배전망에 대한 엄청난 확장이 필요합니다. IEA는 2020년 대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렇게 달성하려고 하면 약 2.5배 이상의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하다. 단 이러한 송배전망 투자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ICT와 결합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의 전력망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송 부분은 전기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이전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2020년 160기가와트 아워에서 2030년 6,500기가와트 시, 뭐 충전기 같은 경우는 2050년에 12,400기가와트 정도의 막대한 충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글로벌의 에너지 시스템이 전기로 집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탄소 중립과 미래 전기화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부분과 전기요금 제도의 선진성이 필요한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이라든지 소매전기요금 체계 수준은 2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수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관리 시스템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유연성 자원을 우리 전력 시스템에 유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이 가장 시급한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전기요금의 미정상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상 한전이 영업이익이 플러스 4억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조에서 마이너스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전의 영업 적자가 한 5조 8천억, 올해 뭐 23조 30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시장 기능,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원가와 이렇게 연동할 체계가 필요를 하고,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측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혹은 아리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직접 PPA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성화할 거냐.
직접 PPA 부분은 신재생 사업자가 도매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상세 내역이 방안이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됩니다. 뭐 법원 작년 6월달에 이렇게 이제 통과를 했지만,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의 이용 부분이 상당히 투명화돼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망의 중립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 통상 우리가 이제 P2P라고 이야기하는 직거래 부분을 허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시장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푸른색입니다. 도매 전력 시장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도매 전력 시장 가격은 소비자, 비규제 소비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소비자에게 바로 가격 신호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규제를 하는 부분은, 요금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망 사업자의 망 비용, 즉 송배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규모의 일반 주택용 소비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빅문층을 포함한 소비자, 이런 부분만 노란색으로 규제를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란색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시장 제도로 이렇게 넘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뭐 성과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향후에는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과 가능한 한 좀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용이 이렇게 최소화되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칠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미 전력 시장에서는 도매 소매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북미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한 10기가와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화재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전혀 이러한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급이 상당히 시장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처럼 이러한 종합 대책이 수립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10차 전력 수급대 때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도매 시장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규제 중심이고 비용 기반의 도매 전력 시장을 가격 입찰,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서비스 시장을 빨리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소매 전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그 다음에 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규제 기관의 독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아무튼 2030년 NDC 상향하고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된다. 에너지 정책에서 단 비용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신산업을 도출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하고 수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격과 시장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신재생 보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